안녕하세요. 원래는 금요일까지 4편의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토요일에 기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담으려고 했는데 참지 못하고 목요일에 와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날이라고 하죠. 첫 번째 날 때 좀 현타가 심하게 왔었어요. 영화제가 영화제답지 않다, 질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에 많은 영화제들을 다닌 것은 아니고 솔직히 이번이 두 번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화를 많이 보러 다니는 사람으로서 기준이란 게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많이 뒤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일차 때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일차 때는 1일차 때보다 완전히 반전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마도 1일차에 나의 티켓팅 그런 스케줄러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일차 때는 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때는 되게 GV도 열심히 듣고 여러 가지 영화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꽤나 재밌게 즐겼어요. 그 다음에 3일차가 무난하게 넘어가고 4일차, 5일차쯤에 사탄탱고를 보게 되는데 그때가 제가 느꼈던 전주국제영화제의 최대치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사탄탱고라는 영화 자체가 저에게 영화를 보는, 영화만이 주는 그런 경험을 줘서도 있겠지만 쉬는 시간까지 따져가지고 7시간 넘게 영화관에서 함께 본다라는 행위 자체가 저한테 좀 특별하게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좋은 영화들도 많이 만났지만 안 좋은 영화들도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평범한 영화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 안에서 제가 생각했던 느낌을 이제부터 담담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좀 외로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혼자 가놓고 외로워서 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부국제 때도 사실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10박 9일 정도 하고 왔는데 그때는 그닥 그렇게 외롭진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고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국제 때는 그래도 현지에 사는 친구들과 몇 번 만났었고 그래봤자 한 번? 두 번 정도겠지만 만났었고 영화들이 참 생각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영화들이어서 그것 때문에 외롭다라는 느낌은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틈틈이 작업도 했고요. 하지만 전주국제영화제는 제가 자꾸 부국제하고 비교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전주국제영화제는 확실히 영화들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사유할 것도 별로 없었고요. 심지어 제가 본 어떠한 영화들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영화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쉬웠달까? 영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보고 경험을 쌓으려고 간 영화제에서 안 좋은 영화들을 보고 영화를 알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은 건 또 처음이어서 그래서 그 빈자리가 외로움으로 좀 채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외감 같은 걸 느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영화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요. 첫 번째 날 개막식 날은 제가 전주에 도착한 날이어서 영화를 보진 않았고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두 번째 날이 저의 첫 번째 날이 되는 건데 첫 번째 날부터 그러니까 목요일인 거죠. 목요일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화제라는 것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은 학생분들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자기의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화제를 보기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고 가장 잘 할애를 하려면 주말하고 끼워져 있는 금요일이라던가 월요일에 연차를 내고 금토일 토일 월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개막식이나 목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이런 요일은 사람들이 별로 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제가 좀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첫 번째 날이 목요일이었는데 그때 사실 안 좋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욕도 많이 하고 현타가 세게 와가지고 다음 날에 또 비슷하면 그냥 올라가겠다란 마인드였거든요. 다행히도 금요일에는 괜찮게 나와가지고 영화제를 그나마 버틸 수 있었는데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의 차이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영화도 영화지만 영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마음가짐이라고 할까 태도라 할까 좀 그런 게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초반에 GV가 몰려져 있고요. 그 후에는 GV가 없고 그냥 영화를 상영하는 식으로 영화제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 아주 초반 GV는 질이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느낌이냐면 GV를 하는 진행자 자체가 뭐 이 영화 너무 지루하죠? 그 뭐 저도 자다가 봤어요. 껄껄껄 뭐 이러 웃기도 하고 질문도 질문답지 않았고요. 대답도 대답 같지 않았어요. 되게 흔히 말하는 GV 불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거를 잘 케어를 하는 진행자의 역할이 거기선 중요해지는데 그 진행자도 그렇게 역할을 썩 잘한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참여 게스트들도 이게 뭐 전주국제영화제의 특성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영화와 관련된 게스트들을 부르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예 관련이 없는 뭐 출연 배우도 아니고 만든 연출 감독도 아니고 아예 관련이 없는 배우분, 그러니까 유명인이죠. 아무 관련이 없는 유명인을 데려다가 그냥 토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냥 친밀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 영화를 보러 온 열정이 있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적절한 게스트 선택이었나라는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내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감상을 느꼈어요는 사실 영화를 보고 카페 가서 할 얘기지 GV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GV에서는 적어도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연출이 있었고 뭐 비하인드가 뭐였고 이랬을 때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디렉을 줬는지를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도 물을 수 없는 게스트를 들고 와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점은 참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세 번째가 있는데 제가 가서 소외감을 느꼈다 했잖아요. 이게 막 혼자 가서 외롭다 이런 게 아니라 특히 부국제 같은 큰 영화제가 아니면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는 그런 영화제는 아니잖아요. 지역 특색을 잘 살리고 어떠한 슬로건에 맞춰서 영화들을 준비하고 단편 영화도 잘 준비돼 있고 한국 영화도 잘 준비돼 있고 그런 영화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목요일까지 있어본 감상으로서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금, 토, 일, 월이 지나가면요. 거기 있으신 직원분들이 좀 개인 플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서부터는 순전히 정말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우리가 냉면을 먹으러 냉면집에 갔어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어서 오세요. 뭐 몇 분이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고 뭐 메뉴판도 내주시고 물도 건네주시고 메뉴를 시키면 메뉴를 가져다 주시고 뭐 반찬도 주십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이게 좀 미묘한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식당에 갔는데 그냥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식당에 갔는데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죠. 식당에 갔는데 몇 분이세요? 저기 앉으세요. 그래서 앉았는데 뭐 메뉴 보고 뭐 냉면 하나 하면 예? 이러고 냉면 전달하고 반찬 전달하고 계산하러 가면 이제 계산됐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반겨주는 느낌이랄까? 조금 그래서 저는 혼자 다니잖아요. 오히려 뭔가 영화제에서 친구를 만들기까진 아니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서 옆에 주변 관객분들에게도 영화 어땠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혹은 제가 배려할 부분이 있으면 배려하기도 하고 좀 오픈 마인드로 갔는데 여기서는 그 행사를 준비해 주시는 직원분들이 직원분들끼리만 너무 친하다는 게 눈에 너무 훤히 보이다 보니까 뭔가 질문을 드릴 때도 눈치를 보게 된달까요? 제가 잘 설명을 못할 수도 있고 저만 느끼는 뭐 되게 제가 예민해서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느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때는요. 또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게 일도 하시고 바쁘게 움직이시고 뭐 목적건 뭐 A관, B관 문 열었습니다. 입장 시작합니다. 이런 거를 다 하셨는데 사람들이 없는 시기에서는 그냥 검표하는 데에서 직원분들끼리 이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좀 왁자지껄 웃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왜 저는 불편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연관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영화 관계자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낄 수 없는 뭔가 장막? 배리어 같은 걸 느꼈달까? 네, 이건 저의 정말 개인적인 감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제에 영화를 보고 경험을 쌓고 뭔가 추억을 만들고 저는 좀 식견을 넓히고 갔는데 정말 영화와 나밖에는 없는 듯한 느낌? 거기 안에 어느 커뮤니티에서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느낌? 뭐 그랬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비슷한 예로 들자면 영화제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영화를 좋아해서 보고 싶어서 혹은 그런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객의 입장에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관객하고 영화 관계자 사이에 괴리가 좀 느껴졌달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대학생 때 동아리 알리마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알리마리 부스들에 가면 어떤 부스는 완전 반갑게 맞이하면서 뭐 여기는 스폰지밥 동아리예요. 스폰지밥을 1기부터 3기까지만 하는 오리지널 동아리인데 이런 거 관심 있으세요? 이러고 없으세요? 그러면 그거 찾으시는구나. 그건 여기 옆에 있는데 잘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알리마리도 있는데 저 옆에 알리마리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왁자지껄 하면서 놀고만 있는 좀 자기들끼리만의 리그를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고 전주국제영화제는 확실히 후자의 느낌이 강해서 좀 또르르 했습니다. 되게 아무래도 제가 영화제를 가서 브이로그를 찍고 이런 거는 전적으로 제 사비로 하는 거거든요. 숙소도 잡고 뭐 통비도 들고 식비도 들고 영화 티켓 값도 다 당연히 제 돈으로 내고 가는 영화제인데 뭔가 그런 영화제 관계자분들 영화제 관계자분들 뭐 영화 관계자분들만의 리그에 내가 잘못 섞였나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그 영화와 영화 틈 사이가 좀 길었어요. 부국제 때는 뭐 30분, 40분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1시간, 뭐 길면 2시간 정도도 텀이 있어서 라운지 같은 데서 작업도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일반인이잖아요. 물론 뭐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겠지만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좀 유튜버에 대해서 많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실 마음이 좀 슬펐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슬펐어요. 저는 뭐 짜증난다, 화난다 그것보다는 슬펐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고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내용도 안 보고 알아보지도 않으면서 전체를 싸잡아서 그냥 저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그걸 말한 사람들이 그냥 저와 같은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영화제나 영화 관련자였나 아니면 자원봉사자 분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런 분들이어서 조금 현타? 슬프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뭐 그랬고요. 그래서 그냥 금요일까지 못 버티고 일찍 올라와 버렸어요. 귀여운 양이도 봐야 되고 집이 좀 그립기도 했고 뭐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 그냥 영화를 보기에 힘들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영화를 보고 있는데 계속 딴 생각이 들고 뭐 보면서 의미를 찾고 싶지도 않아지고 뭐 생각이 멈춘다라는 게이지가 차가지고요. 임계점을 넘어가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있어서 더 이상 여기서 영화를 더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일찍 들어왔고 이런 생각이 드는 요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외로움이라던가 뭐 소외감, 뭐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슬픔, 그리고 양이들에 대한 그리움, 이제 제 집에 대한 아늑함을 얼른 느끼고 싶어서 마무리는 못하고요. 도망쳐 왔습니다. 아무래도 전주국제영화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냥 사람 많을 때에 하나의 관객으로 섞여 들어와서요. 2박 3일 정도로 즐기다가 갈 것 같아요. 좀 주절주절 또 얘기를 하자면 전주국제영화제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그만큼 좀 아는 사람만 가는? 뭔가 뭐 시네필이라면 한 번쯤 가봐야 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제가 엄청 즉흥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게까지 알아보지 않고 또 부국제처럼 가면 비슷한 경험을 얻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길게 잡고 갔는데 그 부분은 좀 후회스럽고요. 뭐 결정적으로 사탄 탱고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7시간 19분, 30분 넘어가는 영화를 어디서 틀어주겠어요. 또 그런 거는 또 영화관에서 직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 부분은 훌륭하고 정말 제가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정도로 정말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뭐 그것만 생각하면 전주국제영화제 잘 갔다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도 참 많았어요. 많았어요. 개선해줬으면 했는 부분도 있었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소신껏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양한 영화제들을 간 건 아니에요. 저 이번이 2번째예요. 근데 첫 번째랑 2번째 경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면 문제의식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자원봉사자들의 태도, 영화 관련자 혹은 영화계 관련자들의 태도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예민한 부분이 있고 사바사도 있고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이거는 저의 개인의 경험이다. 뭐 개인적으로 아쉬웠다라고 끝낼 수는 있지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아쉬운 게 아니라요. 실망한 부분은 뭐냐면 영화제잖아요. 네, 영화제잖아요. 그러면 영화의 질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제인 만큼 영화의 질이 좋았으면 좋겠고요. 그 영화를 다루는 관계자분들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GV를 할 때,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 거기서 진행을 맡으시는 분들의 역량이라던가 대답을 하는 감독, 배우, 연출 혹은 아예 관련이 없는 배우들까지 그런 것들의 모든 것이 좀 질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 떠나서요. 영화제에서 영화의 질을 생각하고 있는 건 어불성설이잖아요. 뭐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질을 좀 높이십시오. 그래도 막 이렇게 비난할 점은 많이 말했지만 저 나름대로 많이 돌아다니고 재밌는 것도 많이 했어요. 일단은 뭐 굿즈를 볼까요? 이제 굿즈를 좀 샀는데 제가 일단은 굿즈샵에서 산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굿즈샵에서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끌리는 거 일단은 마그넷 샀습니다. 마그넷 저는 파란색이 너무 이뻐가지고 바로 파란색으로 겟했는데 파란색이 제일 안 팔리는 거예요. 파란색이 빨강색 많이 팔리고 파란색 제일 덜 팔려서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란색 사왔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파는 책을 2권 사왔어요. 보더리스 스토리텔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네, 이렇게 있는 거 책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샀습니다. 켈리 라이카트 어떤 여자와 어떤 영화들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네, 샀습니다. 이 책은 왜 샀냐면 제가 이거 보이나요? 안 보이나? 미개 지름길이라고 하는 요 영화를 제가 한번 보고 싶었는데 못 봐가지고 한번 보고 싶어서 이 책 샀습니다. 근데 이 책이 무슨 책하고 같이 있었냐면 요 책하고 같이 있었어요. 사탄탱고랑. 근데 이 사탄탱고는요. 제가 그 펀딩을 했을 때 먼저 산 책이고 요 책은 못 봤는데 이렇게 같이 좀 디자인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펀딩을 했나? 라는 생각은 또 드네요. 엮은 분들도 같네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전주국제영화제에 샀고 요거는 제가 원래 있었던 책이고요. 그리고 사탄탱고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었더니 확실히 이해가 더 잘 됐습니다. 맞아. 이렇게 굿즈샵에서 다 샀고요. 그다음에 영화제 곳곳에 돌아다니다 보면 포스터들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것도 한번 주워다 왔는데 아니다. 제가 그거 하나 더 샀어요. 이거 노트. 영화제에서 파는 노트를 샀습니다. 이게 아마도 안에가 무지일 거예요. 한번 볼까요? 무지네. 이렇게 무지로 된 노트 샀습니다. 저는 이런 소재의 공책이 참 좋더라고요. 이 말랑말랑 접으면 접어진 대로 종이 자국이 다 나는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네. 요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4개 굿즈샵에서 샀습니다. 다음은 곳곳에 돌아다니면 포스터들이 많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스터들을 좀 줍줍 봤는데 일단은 뒷자리에 태워줘라고 해서 5월 27일에 나오는 영화인데 이건 포스터가 아니라 스티커네요. 어딘가에 붙여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철들무렵 요거 상영작 포스터죠. 요거를 줍줍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싶었긴 했는데 마지막 날에 마지막 영화를 이거를 다시 예매를 해놨었거든요.
내 체력과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그냥 포스터만 들고 왔다. 그 다음에 지축의 밤, 요것도 이제 상영하는 거 포스터 들고 왔고요. 이제 골목 상영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봤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쓰냐면 이제 책갈피로 씁니다. 내가 약간 돌아다니면서 요런 거 이제 영화관에서 줍줍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 그냥 책갈피로 써가지고 자주 줍줍하고 다닌답니다. 요것도 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약간 제이필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만들면 이제 사진으로 뽑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랑 요거 이렇게 빨간색하고 파란색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빨간색에는 상권번호 137이랑 푸른 외가, 그다음에 만타마리, 그다음에 사탄탱고가 있고요. 파란색에는 여기 시미노랑, 리틀라이프, 그을린돈 데구르르, 부서진 목소리 이렇게 다 제가 본 영화들로만 그리고 좀 괜찮았다 생각이 많이 들었다라는 영화들로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포메이션 그런 쪽 가면 책자 같은 거를 주거든요. 그래서 책자 요거 또 하나 챙겨와 봤어요. 전주 리뷰라 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여기서 보니까 돌과 깃털 봤고요. 마사유메 봤고요. 리틀 라이프 만드신 김용천 감독분 리뷰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요렇게 있는 것 같네요. 아마도 좀 영화를 다시 생각을 해보거나 할 때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화제 내내 할 필름들 요렇게 안내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내 책자도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터 하나 더 있네요. 뒷자리에 태워줘. 여기 뒷자리에 태워줘. 요거. 그 다음에 제가 리틀 라이프에서 GV 때 질문을 드려가지고 그때 요거 이게 배우분이 주셨는데 어떤 배우분인지는 까먹었어요. 사람 이름 잘 못 외워서 배우분이 만들었다고 하는 요 에코백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금지 오겹이었나? 거기 영화 관련된 굿즈샵이 있어요. 거기서 포스터 2개를 구매했는데 첫 번째는 요거 보면 하드 트루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한국어 제목은 내 말 좀 들어줘였나? 그거였는데 이 영화를 굉장히 잘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포스터가 있길래 냉큼 집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My Own Private Cinema 이거 스티커랑 거기 앞에 있었던 독립영화 봄은 맞이한다 뭐 이거 제가 챙겼고요. 그다음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바나더스라고 하는 유튜버 분 있잖아요. 그 분들이 수입해온 너바다 더 밴드가 요거 포스터도 생겼습니다. 거기서 짜잔 스폰지밥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스폰지밥 일본어로 돼 있는 이거 포스터를 제가 놓칠 수 없지 하고 바로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굿! 이건 너무 좋았어요. 준비 영상을 편집을 할까 나갈까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 영상에서 보면 반팔을 진짜 많이 챙겨왔거든요. 바지도 긴 바지가 하나고 반바지가 많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근처 옷가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옷가게에서 옷을 좀 많이 사가지고 스파오에서 많이 사서 뭘 줬냐면 이 티셔츠를 줬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입혀놨어요. 스파오. 얘는 이제 부국제에서 산 뭐라 해야 되지? 부국이라 해야 되나? 얘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얘한테 입혀놨어요. 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약간 회사원 같이 여기 찍찍이랍니다. 근데 얘한테 입혀놔서 원래는 저기 벽에 장식해 놓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저의 키링으로 들고 다닐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제니까 제가 봤던 티켓들 엄청 많죠? 저는 다 영화제를 저같이 사람들이 즐기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영화 하루에 적어도 3편, 많으면 4편, 3편으로 쭉쭉 봐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서희, 너희,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개 봤어요. 그래서 영화 얘기를 하나하나 26개 봤어요. 이게 이 티켓 이 감독의 저주를 봤는데 너무 저랑 안 맞아서 그 감독 영화를 한번 싹 다 빼고 다시 넣었거든요. 이걸 안 봤는데 취소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걸 제가 들고 있네요. 그래도 들고는 있겠습니다, 감독님. 26개 봤습니다. 26개. 그래서 사실 어쩔까요? 제가 브이로그를 만들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브이로그를 다 찍긴 하였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전주국제영화제를 잘 다녀왔습니다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아니면 브이로그를 만들어서 좀 더 깊이감 있는 대화를 만들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저는 이 영상을 먼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브이로그로 간결하게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 제 후기를 세 줄 요약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데 세 줄 요약하면 첫 번째 줄 최악의 시작과 아쉬운 마무리, 두 번째 줄 사탄 탱고 최고, 마지막 줄 이렇게까지 길게 영화제를 즐기지 않겠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의 전반적인 전주국제영화제 후기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영화 리뷰나 혹은 브이로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소리를 많이 못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영화를 소비하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저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서요. 전주국제영화제가 질이 좋고 또 좋은 환경과 분위기로 저 같은 1인 관객들도 잘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빠이! 또 봐요.